그 캐릭터 설명이 지금 마창사랑 총검사랑 외전 캐릭 이렇게 남았어요. 그쵸? 근데 지금 막 이벤트가 갑자기 막 나오고 뭐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후순위를 밀리긴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나 전에 어떻게 했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큰일 났네. 자, 그러면은 가볼까? 자, 오늘 할 것은 바로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 좀 넘게 만인 것 같아요. 캐릭터 소개. 사실상 다른 친구들이 끝이 났는데 처음에 이제 귀검사 격투가 했었고 건어 마법사 편 했고 그 다음에 프리스트 도적 나이트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마창사랑 총검사랑 외전 캐릭터들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형님들한테 계속 알려드려가지고 좀 추천을 드렸었어야 됐는데 이게 참 제 잘못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잘 드렸어야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마창사 첫 번째 캐릭터 듀얼리스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듀얼리스트 그냥 가볼까요? 이게 안 나갔네. 오케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도 마창사 중에서는 듀얼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자면은 무기를 장창을 사용하는데 특징상 창이 이렇게 있고요. 요 위에 날붙이를 이렇게 붙인 형태예요. 워로드는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날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찌르기에 특화가 돼 있고 얘는 배기에 특화가 돼 있습니다. 요 찌르는 형태의 스킬들을 좀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요렇게 과거에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또는 페널티다 라고 보이는 그림이 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스킬 중에 찌르는 모션이 있다 보니까 타격 판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타격 판정이긴 한데 날 부분의 데미지가 높아요. 소위 말해 창끝 판정이라는 루크 때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야랄 맞았던 바로 그 판정이거든요. 여기는 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날붙이 부분이잖아. 찌르는데 나무로 찌르는 게 아프겠어요? 아니면 날붙이로 찌르는 게 아프겠어요? 날붙이로 찌르는 게 훨씬 날카롭고 아프겠죠? 그래서 이거를 장점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 뇌격 점혈섬이라는 스킬에 보시면은 창끝 점혈이라는 개념으로 데미지가 5% 정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격 판정을 보시면은 대충 요 정도라고 봤을 때 여기 이 바베큐 부분 있죠? 바베큐 부분이 날붙이 부분이고요. 이 몸통 부분을 해서 데미지가 낮았었어요. 예전에는 타점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서 쓰라는 명목 하에 창끝 판정의 데미지를 더 줬었었는데 아쉽게도 루크 시절 초대륙 듀얼리스트가 2차 각성으로 루크를 원킬을 내면서 그 당시 밸런스 패치 당시에 대부분의 캐릭터가 10%에서 15% 정도 상향을 받는 그 와중에 얘네들도 똑같이 12% 상향을 받았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혼자 본섭에 넘어올 때 마이너스 12%. 예. 이 캐릭터가 데미지만 괜찮으면 캐릭터가 맛있어요. 모션을 보시면 알다시피 창끝 판정 위치 해가지고 굉장히 포지션 잡기가 좋죠. 캐릭터도 멋있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괜찮거든요.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듀얼리스트라는 캐릭터가 구조가 불합리하고 불편하냐라는 부분은 사실상 창끝 판정 이야기 제외하고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캐릭터 맛있거든. 앞 미라지, 윗 미라지, 아래 미라지 해가지고 이 미라지 포지션이 4개겠어요. 스킬 간의 미라지로 캔슬, 스킬 간의 미라지 캔슬, 스킬 간의 미라지 캔슬로 후딜들을 쪼개가지고 딜을 압축시켜서 콤비네이션을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선생님 그럼 캐릭터가 어렵나요? 의외로 캐릭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스킬 포지션이 움직이거나 끝부분 판정이 좀 많이 널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님들이 하실 때 충분히 캐릭터 굉장히 쓸만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성기들 판정도 넓은 편이고 뭐 진각성기야 뭐 화면 전체니까 크게 문제없고 그 다음에 속도감이라던가 이펙트적인 측면도 충분히 예쁜 편이기 때문에
대신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몇몇 장비를 사용을 못해요. 선생님 요즘 시즌에 뭐 장비를 못 쓰는 애들도 있어요? 있어요. 이 백스텝이 좀 문제인데 신규 시스템이 미라지 시스템을 좀 이용을 하다 보니까 백스텝의 형태를 우리가 아는 폴짝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백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점프 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금룡에서 그 줄넘기를 점프를 못 한다거나 요런 부분에서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진용 충격파가 백스텝으로는 안 피해지는데 공격 스킬들이 공격 판정들로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부분일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거, 저도 잘 못하는데도 잘해 보여요. 캐릭터가 스킬 캔슬이 기본인 캐릭터다 보니까 스킬 2개를 쓰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특히 기본기 친구들인 이 미라지류 스킬들이 쿨도 좀 짧고 스킬 연계도 잘 맞춰져 있어서 현재는 얼마든지 괜찮은 캐릭터로서 진행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창사들은요, 귀검사에 비해서 캐릭터 스탠스가 굉장히 예쁩니다. 얘네들은 도트가 이에 악물고 나온 놈들이어서 아바타가 실패는 없어요. 호불호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는 있으나 한번 해보시겠다 하면은 충분히 룩달도 되고 캐릭터도 좀 멋있는. 자, 오러랜스. 와우. 야, 평균이 890만원인데 지편린이 평균이 890만. 야, 미쳤어? 그래서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딜 패시브인 딜풀티 250, 그 다음에 장창숙련, 오우 쉣, 개꿀입니다. 듀란달 스타일리시하고 멋있고 재밌는 캐릭터고, 약간 손이 바쁘게 스킬셋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캐릭터예요. 자, 두 번째 캐릭터 마창사 2등이죠. 벵가드입니다. 자, 먼저 스킬셋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멋있기는 진짜 지려버려요. 이게 사실 이펙트가 내려치기 형태의 모션이 많다 보니까 내려치기, 세게 내려치기, 존나 세게 내려치기, 모았다가 더 세게 울트라 하이퍼 내려치기, 진짜 짱짱맨 울트라 하이퍼 왕짱 개왕짱 하이퍼 얼티밋 내려치기. 야, 이러다 보니까 약간 안타까운 이렇게 프레임이 내려찍기 이펙트여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맛 좋아요. 일반적으로 모리형 스킬들 딜을 압축해서 쓸만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손에 맞으신다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가장 기본적인 원형은 무엇이냐면은 임팩트 스매시라는 특수기를 이용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A 스킬, S 스킬, D 스킬, F 스킬 뭐 이렇게 가잖아. 이 친구는 엘븐 나이트의 체인 러시랑 비슷하게 이 임팩트 스매시라는 걸로 각 스킬 중간에, 이 스킬이 원래는 이렇게 연타를 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임팩트로 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킬의 유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하나 하고 후딜이 길죠, 그치?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킬을 이어서 쓸 때도 툭! 탁! 근데 요게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딜타임 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움직이실 수 있어. 대신 이것 때문에 종속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실상 임팩트 스매시라는 스킬 패시브가 장점이 이거지만 단점도 좀 있어요. 결국에는 스택형 장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시원시원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스택형 아이템 때문에 한 사이클은 예쁘게 돌릴 수 있는데 이제 다 돌리고 나서부터가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거랑 비슷한 경우는 인파이터의 드라이아웃이라던가 몇몇 스킬들 스택형이 좀 늦게 차는 거. 근데 요 부분은 이거는 캐릭터의 능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결전이라던가 외부적인 요인에서 막 결정이 돼가지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주는 게 괜찮냐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애매해. 이게 한 번은 너프를 당한 겁니다. 에? 선생님, 이게 그렇게 사기? 이게 어떻게 너프가 됐냐면은 이 임팩트 스매시라는 거 자체가 평타를 치고도 임팩트가 나가요. 평타 임팩트, 평타 임팩트, 평타 임팩트. 이렇게 되면서 백스텝에서 나가던데 이 임팩트가 평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 서브로 넣는 거거든. 그래서 임팩트 스매시가 안다고 그냥 스매시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은 이것만 썼어. 지금은 선쿨이 좀 생겨서 그렇지 옛날에 이게 0.1초였거든요 지금 0.4초로 늘었거든 일부러. 그래서 스킬을 싹 다 부은 다음에 스킬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개수표 떡상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범위가 굉장히 좀 넉넉합니다. 육성할 때도 좀 수월하니까요. 야, 나 캐릭터 물론 귀검사 좋은 거 맞는데 좀 재밌어 보이는 캐릭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려요. 게다가 이 친구도 결국에는 마창사 라인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굉장히 저렴해요. 마창 해방 보시다시피 여기도 1000만원대입니다. 편이 1000만원대 굉장히 혜자죠. 임팩트 스매시도 하나에 400만 골드로 저렴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형님들 크게 부담 없이 오케이? 그래서 워로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캐릭터 멋있고 조작하기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바 누르는 타이밍만 익히시게 되면은 캐릭터 운영 방식이 굉장히 난이도가 좀 떨어져서 수월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쾅쾅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은 그거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 캐릭입니다. 아, 일단 일러스트 개멋있습니다. 가볼까요? 야! 근데 멋있긴 진짜 멋있어. 바로 그 캐릭이죠. 마수 사냥꾼 드래고니안 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보는 애긴 한데 호불호가 좀 시게 갈려요.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엄청 재밌게 하시거든요. 확실한 장점이자 확실한 단점이 있는 캐릭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스킬 셋들이 엄청 노랗고 화려하고 노래요. 좀 신기하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친구들이랑 비슷해. 뱀파이어. 그냥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은 그냥 비슷한 스킬들이 계속 누렇게 화면이 떠있는 것 같은 이 캐릭터가 다 좋은데 스킬 간의 분간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물리기 시작하면은 또 한없이 물려져요. 그래서 그런 신기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이 캐릭터의 이제 좀 특징을 좀 보자면 이 광창이라는 명목하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뒤에 따라다니는 이 친구가 자동 사출입니다. 공격에 따라서 자동으로 사출이 돼요. 요거 자체가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사출이면 뭐 데미지가 엄청 센가요? 왜 좋아요? 이것 때문에 홀딩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자유로워져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냥 누르게 되면은 공격을 하는 형태로 나오지만 누르고 스페이스바 서번트 랜스 어설트라는 이 친구가 등장을 하면서 홀딩을 시킵니다. 원래는 바로 눌러지거든. 이렇게 눌러주면 딱 홀딩 되고 이렇게 홀딩을 시켜버립니다. 각각 스킬들에 따라서 보이시죠? 원래는 내려 찍는 스킬인데 홀딩 됐죠? 근데 올라가서도 홀딩 시켜버리고 요렇게 이 추가 조작이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서번트 랜스 요거가 굉장히 잘 먹혀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하나 더 지금 기본기 바를 좀 받았던 경우가 인게이저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인게이저라는 액티브 스킬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공격을 하고 돌아오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공격하고 돌아오는데 이게 왜 독특하냐면은 어떤 스킬을 쓰는 와중에든 모션에 상관없이 사출이 됩니다.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 추가타 형태로 계속 넣을 수가 있어요. 10초에 한 발씩.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 30제 스킬 결룸묘죠. 룸묘의 데미지 증가량을 이 서번트랜스 인게이저가 받아버리니까 이 추가타 데미지가 무시 못할 정도로 커버렸었거든요. 초반에 잠시 좀 기본기 쪽 한창 룸묘 얘기 나올 때 벤타블랙 팬츠라던가 이런 친구들 이용해가지고 기본기 뻥튀기 쉬워가지고 초반에 좀 운용이 되다가 현재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친구들 세팅하시는 것처럼 어느정도 통일화가 지금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친구가 요거 95제 인시디우스 파이크거든요. 요것도 소위 말해 검신의 무형참 상위 호환. 원래는 누르면 나가죠. 무형참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근데 얘는 스킬을 쓰는 도중에 나갑니다. 이 인게이저랑 같게. 이러다 보니까 넣을 수 있는 DPS가 순간 압축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쓸만하다. 나름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보시는 거 충분히 괜찮다. 하지만 조금 아쉽게도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에 다른 캐릭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현재는 좀 인기가 없는 상태로 좀 갇혀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렴해요. 광착마술 400 정도네요. 예, 400 정도고 이것도 합성템으로 아마 정옵이 아니어서 다 합성으로 날라간 것 같아요. 많아. 여기도 가격대가 이거 눈치채신 분들은 진짜 경제를 좀 아시는 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얘네들은 이미 안 팔려가지고 싸게 팔렸잖아. 평균가가 있어요. 얘네는 평균가가 없습니다. 예, 파는 사람이 장땡이란 얘기예요. 하나 팔리면 그게 평균가가 되는 거죠.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 캐릭입니다. 가볼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변신도 변신인데 이 폴링 데스가 제일 중요하죠. 마음껏 춤춰. 멋있긴 진짜 멋있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암창, 어둠의 창이라는 컨셉으로 활동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캐릭터 컨셉을 좀 설명을 드릴 때 가장 큰 부분은 얘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시즈 탱크처럼 말뚝딜이에요. 방금 스킬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무기 자체가 투창이라고 합니다. 던지는 창이거든요. 창을 던지는 형태로 지금 나와 있어요. 스킬들이 대부분이 던지고 크게 던지고 하늘로 던지고 앞으로 던지고 앞으로 돌리고 앞으로 던지고 던져서 찌르고 그 다음에 찌르고 찔러요. 방금 보셨죠? 제가 방향키를 누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말뚝딜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의외로 포지셔닝 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던지다 보니까 범위가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캐릭터라 특히 육성 구간에서 깡패예요. 가장 대표적인 스킬이죠. 이 디스페어라는 스킬이 방금 범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전맵을 돌려버려. 게다가 25제 스킬이어서 노무큐입니다. 무큐를 안 쓰는 저랩 기술이죠. 범위가 넓어도 상관없어요. 가운데서 던지고 다음 방 하면 돼요. 예,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 맞았어? 잠식. 요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잠식과 흥뢰라는 각각의 스킬 컨셉이에요. 요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스킬들 라인을 보시면은 푸른빛이죠. 대부분 다. 여기도 푸른빛이에요. 여기도 푸른빛입니다. 이게 잠식 스킬이라고 하고요. 보랏빛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흥뢰 스킬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깡으로 흥뢰를 던지게 되면은 이 흥뢰가 묻습니다. 흥뢰 스킬을 던지면 흥뢰가 디퓨전 같은 경우는 홀딩을 걸어요. 3초간 홀딩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근데 잠식을 묻히고 흥뢰를 거시면 잠식으로 인해서 흥뢰가 이관이 돼요. 그러니까 흥뢰가 터져.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이 디퓨전을 쓰게 되면은 얘만 맞잖아. 하지만 이 멀리 뭐 다크 디비전이나 디스페어를 이용해서 잠식을 퍼뜨리고 흥뢰를 터뜨리면은 흥뢰가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홀딩으로 바뀌어요. 얘만 맞고 땡쳐야 되는 게 이 잠식에 걸리게 되면은 모두가 홀딩에 걸리게 되는 이런 전도체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상급 스킬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냐면은 이 피어싱 드라이브라던가 잡몹 잡을 때 몬스터를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형태를 띄었었는데 현재는 그게 의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몬스터가 건물형으로 많이 바뀌어서. 근데 그래도 또 도움이 되는 구간이 있긴 합니다. 어느 구간이냐? 바로 이 피어싱 드라이브 매다 꽂아요. 매다 꽂는데 디스페어처럼 잠식을 묻히고 걸면 홀딩을 몰이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잠못방 클리어가 괴물이 돼버려요. 던지고 여기서 던져. 그럼 애들 끌고 와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홀딩. 요렇게 이러면서 굉장히 몬스터들을 내 맘대로 조리하면서 잠못방이라던가 맵 클리어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요런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 흥뢰와 잠식에 대한 메리트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대표적인 게 이 폴링 데스라는 스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게 이제 탈리스만 효과가 안 묻은 상태의 폴링 데스인데 공중에 구름들이 공격을 해주거든요. 엄청 좋은 스킬이죠. 자, 근데 폴링 데스를 쓰게 되면은 얘네들 안 맞아요. 근데 잠식을 묻히면 맞아요.
선생님 이거 진짜 개사기 아니에요? 근데 더 사기는 탈리스만의 폴링데스를 사용해버리는 순간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균열을 생성. 무슨 얘기냐? 맵 병기로 바뀌어요. 맵 전체가 폴링데스화로 변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폴링데스 있나요? 하면 돼요, 형님들. 아까 보시면은 맵의 한쪽 구석만큼이었잖아요. 맵의 한쪽 구석만큼이었는데 이걸 쓰게 되면은 오 마이 갓. 아무데나 만들면 쏘는겨. 예. 보이시죠? 예. 2000 픽셀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해요. 사실상 그래서 맵이 연결되어 있는 맵에서는 이거 다 깔아놓으면은 잡몹들 다 쓸리고 갑니다. 그래서 방 클리어에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바주라 같은 경우에도 그 구름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구름이 아니라 그냥 하늘 전체가 구름화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채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 단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몇몇 결전이 그랬었나? 결전 때문에 안 쓴다 그랬나? 어떤 아이템 때문에 저거 그 폴링데스 그 탈리스만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뭐 하나 그 뭐야 봐야 된다 그랬는데. 아, 다크스타. 아, 오케이. 다크스타가 요거거든요. 요 스킬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장비들과 좀 연계가 좀 되기 때문에 장비랑 연계가 돼서 보셔야 돼요. 그건 알아보시고 세팅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셋이 제일 좋은 그림은 폴링데스 던지고 다크스타 던지면은 히트스 괴물 돼버리는 거죠, 그쵸? 사실상 이제 폴링데스가 갇혀만 지고 멀리서 때릴 수만 있으시고 툭툭만 쳐서 자수만 터트린다는 개념으로 보신다면은 요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캐릭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봅니다. 오케이? 그런 간지가 난다는 점, 요 점으로 칼리스타 맨키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제가 격투가도 마찬가지지만 쫀득쫀득하다라는 표현을 좀 하거든요. 플레이 스타일들이 각각이 딱 아다리가 되게 잘 맞게 설계가 되어서 나온 애들이어서 형님 플레이 하시는데 충분히 흥미를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캐릭터니까 그 점 꼭 알아서 재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총 검사하러 가죠.